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5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전날과 다르게 다소 조용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는 오후장이 조금은 하락했었다면 오늘은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고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0.2%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코스닥은 1% 낙폭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대조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는 HBM 쪽,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한미반도체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2차원지 관련주였죠. 이쪽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비만약 관련주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을 제외하면 다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시장 대장주죠.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300억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이 깨졌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까지 외국인의 1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양식품,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L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조금은 조용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였고요. 확실히 이번 주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있고 나서 이 정도의 흐름은 굉장히 견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다면 며칠 내로 그 갭을 메우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고가 근처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힘이 강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죠. 어제는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우지수 역시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만 나스닥과 비슷하게 조금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시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크게 갭상승 후에 고점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전날과 비슷하고 대만도 비슷하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의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달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이번 달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은 고무장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반등이 나왔던 것은 지난 4월 9일 당시 저점을 찍고 나서 거의 V자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보시면 4월 달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전체 코스피로 외국인의 수급은 많이 들어오지 못했었고요. 오히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거의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잠시 수급을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5월 8일, 이때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5월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뭐가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달도 중순 이후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있다, 이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난달에는 조선하고 방산주 쪽에 이쪽에 많은 수급들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는 끌어올렸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순매도 쪽에 가깝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됐고, 지금은 다양한 업종들의 수급이 조금은 퍼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 이쪽도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죠. 자, 그렇지만 RSI 과열 지표를 본다든지 또 코스피의 종합적인 추세를 봤을 때 물론 살짝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돌파를 했다는 것은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이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방향성을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차트가 좋으니까 매수하자, 그런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한 재료와 수급이 있는지 그거를 PD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시장이 지난달보다 맑아졌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확실한 재료와 수급이 있는 종목이 보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그 대표 업종으로서는 제가 원전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주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뉴스와 함께 2050년까지는 발전량을 4배로 늘릴 것이라는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에서 원전을 키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선호했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하고 방산이었죠. 국내 시장과 많은 협력을 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그게 지금의 하나오션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주가의 강한 상승을 만들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차를 조금 두고 나서 저는 이런 뉴스를 통해서 작년의 조선주와 방산주를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필히 한번 관심을 가져오자고 말씀드렸었고, 또 오늘은 새롭게 나온 기사를 보면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기사예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40% 이상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고, 그 대상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계획이 되고 있는 400개 이상의 원전 사업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43%, 거의 절반 가까이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전을 금지한 국가들도 차례차례 소형 모듈 원전, SMR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MR은 상용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있고, 또 전 세계 탑티어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조금 작은 기업을 꼽아본다면 BHI, 이 종목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저도 이 종목을 한 차례 매수를 했었거든요. 지난 13일 당시 신고가 근처에서 매수를 몇 차례 했었고, 그 다음날에 한 6, 7% 정도 종합적으로 그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너무 빨리 팔았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재료가 있다는 것. 그 재료가 국내만의 재료는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시각에서 통용되는 재료라면 섣불리 하차하지 말자,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료가 받쳐주는 만큼 한 번쯤은 눌림목이 발생이 된다면 오히려 그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주봉상으로 보면, 자, 이 당시에요, 지난 21년 6월 7일 그때 3만원을 잠깐 터치하고 나서 거의 4년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박스권의 신고가를 뚫었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한번 눌린다고 한다면 이 강력한 지지선 38,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재료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추가적인 뉴스는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4월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무려 전년 대비 0.5% 급락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PPI 지수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약 2, 3개월 정도? 그 정도 시차를 두고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한 1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 상위권에 원전 관련주가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까지 모두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오랜만에 조선하고 방산 관련주, 이쪽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 이쪽은 약간의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삼양식품이 오랜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어요. 해외 쪽 매출이 전년보다 47% 급증을 했고, 또 매출에 있어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삼양식품은 내수 기업이 아닌 이제는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자, 지금 117만원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적 베이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 넘는 종목들 선뜻 떠오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투자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점들을 본다든지 또는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예상한다면 저는 사측에서 액면 분할도 검토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게 뭐 5대1로 할 경우에는 한 20만 원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럼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으로 주가의 상승을 또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주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대감으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전반적으로 맑은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다음 주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했던 흐름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맑은 시장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